안녕하세요. 매경자이언트TV의 쫄보개미입니다. 내일의 투자를 준비하는 매경내일과 밸류라인의 콜라보 영상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밸류라인의 저평가 우량주를 찾는 핵심 솔루션이 종목진단 주식 MRI 서비스로 알아본 이번 주 저평가 우량주 톱10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목진단 MRI에서는 밸류라인이 자체 개발한 AI 종목진단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투자 매력도를 밸류에이션, 독점력, 성장성, 안전성, 현금 창출력 총 5가지 기준을 각각 20점 만점으로 가중치를 부여한 100점 만점으로 판단한 최종 투자 매력 점수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주 AI가 진단한 저평가 우량주 톱10 종목을 매경 자이언트TV에서 독점 공개합니다. 종목 진단 점수는 10년치 금융 빅데이터에서 22개의 요인을 동종 업종 경쟁사와 비교해서 산출하는데요. 65점 이상이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우량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밸류라인 AI가 진단한 저평가 우량주 톱10 종목은 1위는 DB하이텍, 2위는 휴마시스, 3위는 LX세미콘, 4위는 리노공업, 5위는 아프리카TV, 6위는 JYP엔터, 7위는 메커스, 8위는 이녹스 첨단소재, 9위는 엑세스바이오, 10위는 신팩입니다. 투자 종합 점수가 높다고 반드시 앞으로 주가가 오른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밸류라인 종합 점수를 활용하실 때 내가 어떤 주식을 터무니없게 비싸게 사는 건 아닌지, 또는 내가 평균적으로 좀 저렴하게 주식을 사는 건지를 10년 펀더멘털 데이터에 기반해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저평가 우량주 톱10 종목이 어떤 회사의 주식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 점수 98점으로 1위를 차지한 DB하이텍은 DB그룹의 주력 계열사로 시스템 반도체 제조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를 비롯해서 8인치 웨이퍼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에 특화한 기업인데요. 2007년부터는 TV와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화소를 조절해서 색상을 표현해주는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제품을 설계해서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팹리스 사업인 브랜드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종합점수 98점으로 2위에 오른 휴마시스는 2000년 설립된 진단 의료기기 제조사로 주력 제품은 산부인과와 심혈관, 암질환 등에 사용되는 POCT 자동 면역 분석 장비인 후비환 프로라, 휴비타스, 그리고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종합점수 97점으로 3위에 오른 LX세미콘은 LG그룹에서 분리된 LX그룹 계열사로서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는 핵심 부품인 드라이버 IC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회사입니다. 종합점수 92점으로 4위에 오른 리노공업은 반도체 소부장 중소형주 종목인데요. PCB, 반도체 IC 검사 장비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검사용 프로브와 검사용 소켓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게 주력 사업입니다. 종합점수 91점으로 5위에 오른 아프리카TV는 1인 미디어 플랫폼 아프리카TV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별풍선과 광고 등에서 발생하는 기부경제 선물로 구성된 플랫폼 매출과 광고 배너와 프리롤, 콘텐츠형 광고로 구성된 광고 매출로 두 가지 부분이 주력인 회사입니다. 종합점수 90점으로 6위에 오른 JYP엔터는 엔터 사업을 주축으로 음원과 MD에 대해서 제작 판매를 또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점수 90점으로 7위에 오른 메커스는 시스템 반도체 솔루션 회사입니다. 해외 반도체 제품을 국내로 들여와서 판매하는 대리점 형태의 사업이 주력인 회사인데요. 메커스의 주요 파트너사로서는 자일링스나 르네사스, 인터실 같은 회사들로 FPGA 반도체를 국내 550여 고객사에 판매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PGA 반도체는 인공지능용 딥러닝 연산 처리에 적합해서 최근 각광받는 칩입니다. 보통 많이 사용되는 GPU 칩보다도 대기 시간이 짧고 처리량이 많은 게 장점입니다. 종합점수 90점으로 8위에 오른 이녹스 첨단 소재는 고분자 합성 기술을 기반으로 PCB 소재,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소재, OLED 소재 등을 개발해서 제조하고 판매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입니다. 종합점수 90점으로 9위에 오른 엑세스바이오는 코로나19와 말라리아, 독감 등의 진단키트를 개발해서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진단키트 테마주로 자주 거론되면서 단기 급등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원숭이 두창 진단 시약 개발 소식과 더불어서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 테마주로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진단키트 테마주 시절 급등하던 주가가 전환사채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급락했던 기록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점수 89점으로 10위인 신팩은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에 쓰이는 금속을 압축 사용하는 장비인 프레스 기계 분야에서 국내 1위인 기업입니다.
1959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합금철 업체인 한국전기야금이 전신으로 합금철 제조 판매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밸류라인 AI가 뽑은 이번 주 저평가 우량주 톱10 종목 잘 보셨나요? 톱10 종목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보입니다. 종합점수 1위를 기록한 DB하이텍인데요. 최근 물적 분할 이슈로 주가가 단기에 52주 신저가를 찍는 등 충격을 받았죠. DB하이텍은 7월 29일 종가 45,000원을 기준으로 시총은 1조 9,757억 원, PER은 4.62배, PBR은 1.59배, ROE는 35.35%를 기록했는데요. 밸류에이션과 사업 독점력, 미래 성장성, 재무 안전성, 현금 창출력 등 5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선 밸류에이션에서 DB하이텍은 PBR 1.59배로 반도체 업종 평균 PBR인 2.52배보다 무려 37%나 저렴한 상황인데요. 미래 성장성은 예상 영업이익 성장률이 85.83%로 나와서 업종 평균인 44.434%의 약 2배에 육박합니다. 사업 독점력을 대변하는 지표인 5년 평균 ROE 같은 경우 DB하이텍은 20.79%인데 반도체 업종 평균은 0.61%에 불과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 안전성도 DB하이텍의 부채 비율은 35.37%로 업종 평균인 7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금 창출력 지표인 잉여 현금 흐름 비율도 DB하이텍은 19.48%, 업종 평균은 마이너스 4.97%입니다. 자, 이렇게 매력적인 저평가 우량주인 DB하이텍의 주가가 최근 엉망이죠. 톱10 종목 가운데 반도체 관련주인 LX세미콘과 리노공업, 매커스의 주가와 비교하면 올해 연간 YTD 수익률 기준으로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유독 DB하이텍의 최근 1개월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9%로 나홀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지난해 LG화학 주주들을 괴롭혔던 이슈인 물적 분할 가능성이 DB하이텍 주가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7월 12일 장 개시 전에 DB하이텍이 반도체 팹리스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브랜드 사업부 분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DB하이텍 주가는 전날 종가인 48,400원에서 무려 15.7%나 내린 48,800원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DB하이텍 측에 조회 공시를 요구했고요. DB하이텍은 파운드리 사업부와 팹리스 사업부를 분사하는 걸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분사의 명분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통상 시스템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란 시장 특성으로 인해서 파운드리와 팹리스의 전문화된 역할 분담이 강조되는 분야인데요. 문제는 고객사의 설계도를 받아서 제조만 하는 파운드리와 자체 브랜드로 반도체를 설계해서 설계도를 판매하는 팹리스 사업부를 한 회사에서 들고 있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반도체 설계 기술 유출을 걱정하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파운드리 업계 1위인 TSMC도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모토로 파운드리와 팹리스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고 있죠. DB하이텍도 8인치 웨이퍼 파운드리가 주력인데 부가가치와 성장성이 높은 OLED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팹리스 사업 역량을 길러서 칩 설계 역량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올해 5월에 DB하이텍은 브랜드 사업 본부장으로 황규철 전 삼성전자 전무를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증시는 회사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브랜드 사업부의 물적 분할 가능성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이 그동안 반도체 사업을 잘 키우면서 DB하이텍의 지분 12.42%를 보유한 DB그룹의 지주사인 DBINC의 지분 가치가 작년 말 기준으로 6,104억 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매년 말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고 기업이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 가치가 자산의 50%를 넘을 경우 지주회사로 자동 전환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일에 지주회사인 DBINC와 자회사인 DB하이텍에게 올해 DBINC가 지주회사로 전환됐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2024년 1월 1일까지 DBINC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DB하이텍의 지분을 30%까지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DB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DB하이텍의 지분을 전량 매각해서 정리할 가능성은 낮고 단기에 추가로 지분 17.58%를 거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198억 원에 불과한 DBINC로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대규모로 돈을 빌려서 지분을 매입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대로 팹리스 부문을 물적 분할로 상장하게 되면은 DB하이텍 입장에서는 자회사 지분 가치의 할인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또 DB하이텍은 신설 팹리스 법인 지분을 50% 이상만 보유하면 되기 때문에 상장을 통해서 확보한 대금을 DB하이텍 지분 매입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인적 분할을 하게 된다면 DBINC는 DB하이텍과 신설 팹리스 법인 각각을 12.42%를 보유한 모회사가 되면서 이 지주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DB하이텍과 신설 법인 두 개에 대해서 각각 지분을 30%까지 보유해야 되게 됩니다. 당연히 DB그룹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 후 상장 후 확보한 자금을 투입하고 싶어 할 텐데요. 이에 대해서 소액주주들은 강한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당장 주주총회에서 DB 하이텍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17.38%에 불과하고 소액주주 비율이 무려 67%가 넘습니다. 국민연금 지분도 10.93%로 상당하고요. 이에 따라서 소액주주 전부가 물적 분할에 반대를 한다면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펠미스 분사권은 기결될 것 같습니다. 8월 11일에 예정된 DB 하이텍 측의 분사 관련 재공시를 일단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럼 밸류라인 AI의 종목 진단 결과와 또 DB 하이텍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나 살지 말지 고민되는 종목에 대한 결과를 직접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매경 자이언트TV가 그 솔루션을 드립니다. 밸류라인과 독점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이언트TV 구독 인증을 해주신 분들께 정가 49,000원인 밸류라인 1개월 무료 이용권을 매주 10분을 추첨해서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아래에 달린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감이 아닌 데이터로 내일의 투자를 함께 준비해 나가는 매경내일 코너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